저는 크게 2번 정도 멘탈적인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6월 즈음입니다. 6월은 막 힘들다라기보다는 가장 싱숭생숭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5월에 학교 축제가 있었어서 그 이후에 감기가 걸리면서 좀 힘들기도 했었고, 또 6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장 시험이 임박한 시점은 아니다 보니까 나 좀 놀아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급한 마음이 안 드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 시기는 조금은 늦어도 괜찮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싱숭생숭하다라고 하면은 1박 2일 정도 제주도를 다녀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지만요. 그래서 6월 달에 내가 좀 공부가 안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면서 마음을 좀 다 잡으시고 7월에 대신에 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또 10월 달에 한번 멘탈적인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10월 달은 아무래도 시험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는 생각처럼 잘 안 되고 내가 아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정말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남이 내 경쟁자가 나를 지금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저쯤에 CCTV가 하나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CCTV가 경쟁자가 그 CCTV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서 막 공부 안 된다고 막 울고 막 엎드려 있고 자고 또 막 핸드폰도 중간에 만지면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이러고 있으면 경쟁자가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한 명 제꼈다. 아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은 죽어도 제가 허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눈물 흐르는데 그냥 그거 닦으면서 다시 매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경쟁자는 그걸 보며 와, 쟤 진짜 독하다. 나 어떡하지? 라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걸 봐라.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나 이렇게 독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멘탈을 다시 다잡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 저도 시험을 보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시험을 보면 반드시 일요일은 좀 푹 쉬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봐서 좀 망쳐가지고 기분이 나빠도 일요일 하루 동안 좀 쉬고 재정비를 하면서 내 이런 나쁜 감정을 소모시켜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개 모의고사 성적표를 확인할 때에도 꼭 일요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성적을 확인을 하면은 성적이 좋으면 또 막 기쁘고 성적이 나쁘면 또 울 텐데요. 어찌됐건 2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내 감정을 다 다스린 다음에 월요일 날 힘차게 새 출발을 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까 성적 관련된 슬럼프가 크게 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험 성적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혹시나 그럴까 봐 시험 성적을 확인하는 날, 즉 일요일로부터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치과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치과 치료를 지금 꾸준히 받고 있는 중이라서 치과 예약을 잡는데 갔다 오면 되게 아파가지고 그날 하루는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성적 확인하고 공부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 날에다가 치과 예약이나 건강검진 같은 걸 잡아두시면은 죄책감 없이 그냥 하루를 좀 보내고 그런 다음에 또 힘차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공부랑 상관없는 일정을 공개 성적표 확인 후에 이제 잡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학교 2에서 3학년 정도 분들이시라면 아직 시험 공부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운동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체력은 지금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헬스를 하든 뭘 하든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4학년 이상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4학년 이상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5월에서 6월까지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 3회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도 조금씩 운동을 하시면서 체력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를 했는데 꼭 헬스가 아니어도 좋고 필라테스, 요가 등등 다 상관이 없으니까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근력 운동을 함께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만 1시간 뛰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산소도 하시면서 거기에 더불어 꼭 근력 운동을 하셔야 코어 힘도 길러지고 또 체력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정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서 암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었고, 뭔가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은 항상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임용고시만큼은 유독 6월에 이르기까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 친구도 그리고 저기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도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초수생이시라면 6월까지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힘들 때마다 그치, 저 사람도 합격자인데 6월까지 기억나는 거 없다 했었지 라고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내가 상반기에 안 외워졌던 것들이 머리에 남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하반기에 내가 어떻게든 해줄 거다라고 믿으시고 우선은 계속 전진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총괄평가 전 일주일이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인강은 자유롭게 끝났고 그런데 그 상태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서 되게 고요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정말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놀면 안 됩니다. 놀지 마시고 꼭 4, 6월 달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형성평가 스터디에서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출제했었던 문제를 이 시기에 다 복습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100문제씩의 문제를 풀고 그 답까지 다 외우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저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고 다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좀 있고 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를 눈도장 한번 찍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습을 해 나갔던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4, 6월 총괄평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확인하는 척도이기도 하고 또 처음으로 인강생들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이때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내가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 괜찮게 해왔네 라는 그 생각이 나에게 주는 자신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 시험을 좀 망쳤다. 좀 성적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뭐 7, 8월 달에 공부를 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으니까요. 실력 발휘는 현장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못 봤다 하면 그냥 잊으시고요. 잘 봤다 하면은 아싸 동기부여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죠. 바로 선의 시리즈입니다. 선의 시리즈가 정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디테일까지도 쏙쏙쏙 잘 들어가 있는 좋은 단거나 노트이니까요. 상반기에는 선의 시리즈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프린트에 있는 자료들을 오려가지고 열심히 다 붙여놓았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론서의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쓰시거나 아니면은 프린트 내용을 잘라서 붙이실 때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뭐 개론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프린트 몇 쪽에 있었던 내용인지 이런 걸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러면 나중에 이 포스트잇 내용을 개론서 속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출처가 없으면 되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 적고 붙이실 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도 전략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펜 색깔을 항상 달리해서 필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필기만 봐도 이걸 몇 월에 어떤 맥락에서 필기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할 때는 꼭 색깔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고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막
쓰고 그런 방법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반기에는 제가 따로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많은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틀렸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헷갈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 또는 문제는 맞췄지만 내가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문제랑 관련해서 이런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제가 수기로 작성을 해가지고 노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으로 쓰는 노트라고 하더라도 그냥 개론서의 모든 내용을 베껴 적는 것보다는 훨씬 양이 적고요. 또 나만을 위한 맞춤형 노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권화 노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상반기 때 단권화를 했던 방식입니다. 지금 이건 선의안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꼭 출처를 표기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싶을 때 꼭 찾아볼 수 있게끔 출처를 명시해 놨고요. 그리고 얘는 출처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뒤를 뒤집어 보면은 출처를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1, 3월 달에 그냥 평범한 필기를 할 때 이렇게 썼던 것이고요. 빨간색은 조금 더 강조가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 색깔을 용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필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던 것들을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1, 3월 달에 추가적인 필기를 진행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 펜마다 용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필기를 진행해주면 진짜 지금처럼 제가 한참 지난 후에도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서 필기를 했는지 말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때의 그 맥락과 목적까지 다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단권화 노트입니다. 이 단권화 노트는 하반기 때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쭉 펼쳐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역교로운 8주차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틀렸던 문제들만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번이라고 쓰여있죠. 1번 문제에서 제가 조금 틀렸던 문제를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기 좋게. 그리고 2번 문제에서 틀렸던 거, 3번 문제에서 좀 헷갈렸던 거 이런 식으로 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 이렇게 인덱스를 굉장히 많이 붙여놓고 또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덱스를 붙여놓았는데요. 먼저 제가 예를 들어서 고려 충선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려만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고려만큼만. 그런 상태에서 이쪽 옆에 있는 인덱스를 보면 바로 충렬충선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면은 진짜 금방 내가 찾고 싶은 내용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꺼운 책에서 내가 보고 싶은 주제를 딱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